이 붙박이장의 완성도를 결정하는데 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현상들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것들이 저희 고객님들이 저랑 상담할 때는 제가 이 꼭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붙박이장 도어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우리 집에 설치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쉽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량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붙박이장인데요. 제가 붙박이장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주제를 좀 다뤘었는데, 이번 주제는 이 붙박이장을 좀 처음부터 공략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붙박이장 하면 보통 그냥 큰 옷장을 하나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쉽게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붙박이장은 그냥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집 구조와 인테리어에 맞춰 시공되는 이 맞춤형 시스템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영상에서는 붙박이장을 구성하는 이 4가지 요소인 몸통, 도어, 경첩, 몰딩으로 나눠서 이 붙박이장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여러분들이 이 붙박이장을 직접 고를 때 어떤 부분들을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붙박이장의 뼈대인 몸통입니다. 이 몸통은 붙박이장의 수납력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붙박이장 몸통은 어떻게 나뉘나요? 붙박이장은 이불장, 긴 옷장, 짧은 옷장, 선반장, 서랍장 등으로 나뉘고, 내가 가진 옷의 양과 옷을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따라 몸통을 구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불장은 사용 빈도가 낮은 그런 이불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계절 침구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가 좋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불장들은 가장 구석에 설치되는 몸통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이 긴 옷장 같은 경우에는 코트나 원피스, 롱패딩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관하는데 이 긴 옷장이 또 필요하죠. 이제 긴 옷장에 긴 옷을 걸고 이 밑에 또 남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는 리빙 박스나 이너 서랍들을 이용해서 좀 구성을 해준다면 좀 더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옷장 같은 경우가 보통 자켓이나 셔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관을 하십니다. 이런 짧은 장들을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찾는데 이유가 있겠죠. 활용도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 짧은 옷장을 필수로 구성하는 몸통입니다. 이 선반장 같은 경우가 보통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고객님들이 저랑 상담할 때는 제가 이 꼭 선반장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니트 이런 것들 걸어서 보관하면 이렇게 뾰족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좀 보관하기 좋기 때문에 선반장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아요. 가방 이런 것도 보관하시기도 좋고, 붙박이장이 공간이 좀 있다면 선반장 꼭 하나 넣어서 같이 설계하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리고, 이 서랍장에는 보통 우리 이너웨어, 양말 이런 것들 보관 많이 하고, 계절로 쓰이는 용품들 있잖아요. 장갑, 목도리, 스카프 이런 것들 보관하기에도 이 서랍장이 좋기 때문에, 아까 이 선반장에 못 들어가는 것들도 서랍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서랍도 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 대신 이 서랍장 같은 경우가 붙박이장 도어 안에 이 몸통 안에 있는 서랍들 같은 경우가 이 도어를 열고 서랍을 또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딱 있는 이제 서랍장보다는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몸통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옷을 어떻게 수납하는지 파악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핵심인데, 몸통이 딱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우리 고객님들이 옷을 나는 많이 걸어서 보관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걸어서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별도의 서랍장, 4단 서랍장, 5단 서랍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짧은 옷장, 긴 옷장 이런 거 위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서랍도 좀 많이 없다, 안 그러면 내가 옷을 좀 많이 개어서 보관한다, 패션,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용품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선반장, 안 그러면 서랍장 이런 것들도 좀 잘 적절하게 섞어서 붙박이장의 몸통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붙박이장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도어입니다.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여닫이 도어가 있습니다. 이런 여닫이 도어는 전통적인 붙박이장의 여는 방식이죠. 앞선 붙박이장 편에서 말씀드렸던 거 보면 푸시해서 이렇게 눌러서 여는 거, 손잡이로 이렇게 당겨서 여는 그런 이제 여는 방식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런 도어들이 전부 다 이제 이런 여닫이 도어의 한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닫이 도어는 공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지 이
열리는 만큼의 또 도어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도어 한 개 사이즈가 40cm에서 45cm, 뭐 크게는 50cm까지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여닫이 도어를 한다면 앞쪽의 공간을 꼭 체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공간 활용도가 되게 높은 도어가 있죠. 바로 슬라이딩 도어 형태입니다. 이 슬라이딩 도어 형태는 문을 앞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옆으로 겹쳐져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근데 슬라이딩 도어에는 단점도 있다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슬라이딩 도어의 단점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아까 네. 마지막 거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마지막은 대체 어떤 도어인가요? 여닫이 도어, 또 슬라이딩 도어. 근데 또 세 번째 도어는 바로 특수 도어입니다. 특수 도어가 어떤 도어예요? 일단은 특수 도어 생각해보면 도어 자체가 거울로 된 도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디에 많이 설치되냐면 현관장에 많이 설치가 되죠. 우리가 집 밖을 나갈 때 이렇게 옷매무새 한번 보라고 전신 거울처럼 하나 있잖아요. 근데 도어를 거울 형태로 만든 게 특수 도어로 좀 나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뭐 루버 형태의 도어도 있어요. 붙박이장 내부에 환기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런 루버형의 도어를 또 특수한 도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붙박이장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도어 자체를 투명한 유리나 안 그러면 약간 브론즈 빛을 띠는 그런 유리로 구성하는 것도 다 특수한 도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예쁜 도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쁘다고 그냥 막 선택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또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님들이 매장에 딱 와서 봤을 때는 너무 예뻐서 나 이거 제품 너무 하고 싶다 해서 딱 선택을 하셨는데 막상 집에 설치하면 내가 그때 봤던 그런 붙박이장 모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백화점에서 옷 샀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네킹 입었을 때 너무 예뻐.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라는 생각해가지고 샀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입어보면 막상 또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럼 또 반품하잖아요. 근데 붙박이장은 반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집의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그러한 스타일에 맞춰서 붙박이장 도어도 좀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침대 프레임이라든지 뭐 협탁 이런 거에 색깔을 맞춰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진한 붙박이장은 벽면 한쪽을 좀 어둡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맞는 도어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붙박이장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경첩입니다. 경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전 잘 모르겠어요. 경첩이 사실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데, 자,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붙박이장을 수명이 다 됐다. 붙박이장을 사용 못한다. 붙박이장 고장나는 부위가 어딜까요? 문이죠. 문이 왜 고장나요? 이렇게 잘 안 열리고 안 열리고 이렇게 뭐 뻑뻑하고 까딱거리고 문이 아구가 잘 안 맞고 문이 막 이렇게 처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붙박이장 이제 교체를 고민하시고 하시는데, 그러한 현상들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것들이 경첩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또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 몸으로 치면 가장 좀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관절이죠. 이 붙박이장의 관절이라고 하면 바로 이 경첩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첩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첩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경첩 종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보통 다 경첩이라고 일컫는데, 우리 앞서 주문할 때 그리고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스르륵 닫히고 열리고 하는 댐핑 기능. 네. 네, 그런 경첩에 이런 댐핑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경첩들이 있어요. 그게 뭐 압으로 유압 형식으로 작동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푸시 철물을 경첩에 같이 이제 혼합해서, 옛날에 좀 많이 쓰이던 방식이긴 하는데 댐핑이 좀 들어가 있는 경첩들을 사용을 해주면 좋고요. 댐핑이 없는 경첩들은 우리 옷장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문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쾅 하고 닫힐 때 있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댐핑이 기능이 좀 적용된 경첩들을 사용해주는 게 좋고요. 뭐 일반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첩도 있고, 안 그러면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수입 경첩도 있는데, 내구성은 확실히 수입 경첩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보통 유명한 제품으로는 뭐 해티 경첩도 있고요. 안 그러면 우리 주방에서 많이 쓰이는 경첩 있잖아요. 블룸사에서 나오는 그런 경첩들 또 사용한다면 확실히 경첩의 수명이 좀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집이 좀 습한 집 있잖아요. 네. 그런 집들은 경첩을 좀 더 특수한 걸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첩들은 이 습기에 많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경첩이 보통 철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녹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들은 좀 더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된 경첩들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무 경첩이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렴한 거 그냥 사용하면 안 될까요? 뭐 저렴한 거 쓰는 거는 본인의 마음이긴 한데, 아까 제가 붙박이장 많이 교체를 고민하는, 그리고 또 고장이 잘 나는 게 그런 문이라고 했죠. 그런 문들이 경첩으로 인해서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첩을 좀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일수록 좋은 자재를 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붙박이장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몰딩입니다. 이 몰딩은 붙박이장 몸통과 이 벽과 천장을 맞닿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마감하는 요소인데요. 몰딩이 네. 붙박이장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몰딩이 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퀄리티가 좀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보통 붙박이장 구성하는 나무가, 그런 자재가 한 개의 길이가 2.4m가 최대예요. 그러면 뭐 2.3m 집에 뭐 2.4m로 맞춤으로 해서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 맞춤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몰딩이 없는 무몰딩 방식은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무몰딩 방식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몰딩이 이 붙박이장과 벽 사이의 공간을 마감하는 용도로서의 그런 마감 퀄리티를 정말 최종적으로 좀 나타내기 때문에 이 몰딩을 잘 선택하는 게 좋고요. 뭐 그런 붙박이장 있잖아요. 웨인스코팅이 좀 들어간 클래시컬한 붙박이장도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붙박이장은 몰딩 자체가 그런 모양이 있는 몰딩들이 있어요. 그런 몰딩들도 딱 각을 탁탁 맞춰서 잘 예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붙박이장의 완성도를 결정하는데 이 몰딩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몸통은 수납 효율과 나의 생활 패턴을 잘 반영해야 하고, 도어는 공간 활용과 디자인, 경첩은 내구성과 사용 편의성, 몰딩은 인테리어의 완성도를 책임집니다. 이 붙박이장은 단순한 옷장이 아니라 집의 구조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하는 맞춤형 가구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붙박이장 설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붙박이장을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공유해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붙박이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 정약이었습니다.